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어 이번 주에도 도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골기대회가 열리는 등 대통령 퇴진운동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군마다 있는 영어 체험학습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도 없고 방과 후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한 5조 8,1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밤부터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는 10,000명이 넘는 전북 도민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성남 민심에도 현 정권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시국 투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가 거대한 촛불로 뒤덮인 그제 민중총 걸기대회.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100만 명 가운데는 전북에서 상경한 도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소속 도내 농민들은 정권 심판 요구를 내건 꽃상여와 함께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앞 집회에 이어 서울시내 행진에 밤 늦게까지 동참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생들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시국 성명을 발표했고 중고생과 시민 등을 합하면 도민 12,000명이 집회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졌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이들까지 안고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내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 등 2,000여 명이 상경해 당원 보고대회와 거리 행진 등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는 별도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민 선전전, 집회 그리고 다양한 걸기대회 등을 통해서 저희 도민들과 함께 더욱 큰 연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주와 익산, 군산과 순창 등에서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계획돼 있고 오는 19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2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1% 증액된 5조 8,01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2조 370억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8,800여억 원, 산업중소기업 3,300여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세계 태권도 대회와 전북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지원과 탄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기틀 마련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농업과 건설업, 제조업의 인력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61.1%로 1년 전과 비교해 1% 정도 상승했지만 농업에서 9,000명, 건설업에서 7,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000여 명이 직장을 잃거나 옮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점, 운수업,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청이 운영해온 영어 체험학습센터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센터는 정작 필요한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는 이용할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군수의 관사를 개조해 만든 진안 영어체험학습센터. 일주일에 사흘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이 이용하는데 두 칸뿐인 강의실은 턱없이 비좁아 보입니다. 지난해 방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48명. 올 들어 방과 후 교육 참가자도 19명뿐으로 거리가 먼 면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돌아본다든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치를 마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나 방학 때 이용하는 학생이 적은 것은 대부분의 영어센터가 비슷한 실정. 자유학기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6곳 가운데 전주 한 곳에 불과합니다. 자유학기를 부분하고 센터하고의 연계해서 좀 다양한 아이들한테 영어 체험될 수 있도록, 영어 프로를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체험학습센터 6곳의 한 해 예산은 32억 원에 이르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 가운데 11%인 3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영어 체험학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과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제외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편성한 예산안은 2조 8,3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250억 원, 4.6% 증가했고 이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726억 원이 반영됐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도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기고등학교의 원서 접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목고 3곳과 특성화고 28곳, 그리고 예체능이나 전문계열 일반고 10곳 등 43곳 학교에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전기고의 합격자는 오는 29일에 발표되며 불합격한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안동 소식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양이 적고 간편한 소포장 형태의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청송군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사과 자판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객이 몰리는 청송 주황산. 지친 하산객들을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사과 자판기입니다. 껍질째 먹는 청송 사과가 한 알씩 포장돼 있고 사과즙도 한 팩씩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당 1,000원 남짓한 저렴한 가격에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보니 인기가 좋습니다. 좀 새롭고 신선해요. 처음 보는 이거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뽑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판기가 보편화됐다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생과일 형태로 자판기 판매를 시작한 건 청송사과가 국내 처음입니다. 청송구는 현재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6곳에 사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홍보용으로 설치했지만 한 대당 월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넘기면서 자판기 운영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여 관공서 병원 쪽으로 찾아 원래 안으로 51대를 설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구는 2025년까지 사과 자판기 500대 설치를 목표로 서울 주요 대학과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판매는 물론 브랜드 홍보도 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주시가 김장 쓰레기 배출 기준을 완화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50리터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장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27%가량 늘어난 평균 30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수발화 피해 벼 매입을 진행합니다. 매입 등급은 잠정 등회 A, B로 구분해 매입하며 40kg 포대당 우선 지급금을 각각 2만 5천여 원과 1만 7천여 원으로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수발화 피해 벼의 경우 농가 희망 물량 전부를 매입할 예정이며 피해 발생 면적 등을 고려해 각 시도별 물량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원 일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어린이 중심의 문화공연 시설인 군산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광활루원과 남원 관광지를 연계하는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남원시는 광활루원 주변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 요천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남원 관광지의 랜드마크가 될 정자형 관문을 새 단장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여기서 남원이 갖고 있는 정서나 멋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감상하고 만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곳이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문화원 공개홀을 리모델링한 어린이 공연장은 영화 상영은 물론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임실군은 기술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진제강과 함께 오수고등학교와 산학관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임실 농공단지에 자리한 일진제강은 알루미늄 피복 강선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오수고는 명장 육성사업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레어 중 축구부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슈팅걸스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완주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슈팅걸스는 선수 12명에 불과한 3레어 중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의 이야기와 축구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소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무주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종 자격 취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덕유산 레저바이크태를 교육 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관련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실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산조선소는 전북에서 여러 기업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만큼 전북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징성도 높습니다. 도크 가동이 중단되면 5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주변 음식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군산조선소는 동시에 배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있고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만큼 세계 어느 조선소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설득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 도크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선박 건조 물량 추가 배정과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한뜻으로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레인을 보유한 조선 한국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정부에 건의한 농축수산업 발전 건의안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3건의 농축수산업 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이 가운데 전업농 선정연령 제한 완화와 공공비축미국 배정기준 개선 등 5건만 반영됐을 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등 18건은 검토 중이거나 미수용됐습니다. 지방정부가 건의한 농축수산업 발전 방안이 외면받으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도내에서 해마다 1000여 건씩 발생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유형으로는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고 횡단보도 사고 17%, 갓길 통행 7% 등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교량 보수공사로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호남고속도로 전주 3내 구간 170.5km 지점에 화전 2교 개량 공사를 위해 오늘은 순천 방향, 21일은 천안 방향의 운행을 부분 제한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전주 나들목 대신 3내 나들목을 이용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취소당한 전북대 병원에 대해 도의회가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주 전북대 병원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전북대 병원이 대단히 권위적으로 환자들을 대해 도민들이 이번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어린이 사망과 관련해 당시 부적절한 대응을 한 직원들이 조치돼야 한다며 전북대병원 의료진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가구의 20%인 5만 760세대가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했고 가입 세대 절반가량인 15,400세대가 올 상반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5% 이상 절약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소나무 68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났다고 설명하고 탄소 포인트제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재난 현장의 유독 물질은 잠복기가 있는 만큼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 연령은 59.8세로 경찰 공무원 62.3세보다 낮고 산업 재해율도 1.08%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습니다. 전북 지역 문화재 관리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는 시군 하계직 전문 인력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정규직 하계사가 있는 시군은 익산, 김제, 정읍, 순창, 고창 등 5곳에 불과하며 도내 문화재는 856건에 달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콘서트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음악과 정기연주회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김재옥 작가의 가족 사진전 아름다운 순간들이 내일까지 전주 갤러리 누벨백에서 마련됩니다. 타악 연희원 아퀴가 오는 17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군민을 위한 타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쌀과 함께 수탈의 아픔이었던 목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선한 사람, 선한 이야기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오늘과 내일 제16회 평생학습 축전 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모레 시청 대강당에서 이계호 충남대 교수의 태초 먹거리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군산대학교는 오늘부터 18일까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는 초등학생 소비자 경제 퀴즈대회 참가자를 추천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밤부터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9도, 전주 18도, 임실 17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